장관님. 네. 장관님께서는 초, 중, 고등학교 다니실 때 어머니가 새벽에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먹던 세대시죠? 네, 네.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이 도입되고 어머니들은 새벽 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1995년에 시작되었으니 30년이 지나갑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또 친환경급식으로 학교 급식의 질은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급식실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은 인정이 되십니까? 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급식실 종사자들이 일하는 급식실 체감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아직 존재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체감 온도는 50도가 넘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화상, 미끄러짐, 손가락 절단, 온열 질환, 세척세제의 독성 등에 의해서 쓰러짐 등 각종 산재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에 달한다는 사실 보고 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2017년 수원 건선중 급식 노동자의 폐암 판정 이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면 대책이 마련되어 해결할 만한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7년 동안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교육부가 급식실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환기 설비를 지금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또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서 폐암 건강 검진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7년 동안 아직까지 환기시설은 학교 현장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강남 영동중학교 급식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강남 영동중학교 사태에서 보듯이 학교 급식은 상상 초월의 노동 강도,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급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관님, 급식실 조리 실무사 한 명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워낙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시는군요. 예, 장관님은 몇 명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좀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1인당 200명이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준을 세우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률적인 기준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좀 함께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말 우리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좀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식실 인원 충원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급식 인원이 한 명이 줄면 노동 강도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급식 인원 충원을 해결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좀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안 구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무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죠. 로봇을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루빨리 급식실 산재 사고 예방과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상급식 현장에서 만들어 오던 노동자들은 이미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은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급식제도 전반에 대해서 손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장관님, 학교급식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해서 법 개정을 포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논의를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맛있는 이 급식을 만들면서 이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단다라고 말할 수는 우리가 없겠죠.
그럼요. 네. 예. 학교 급식이 없으면 교육과정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가치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는 국민은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에 한숨과 걱정을 들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치, 잘못된 외교 정책,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의료대란, 서민경제 위기 등을 비판하고 국정기조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윤석열 정부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가 출발했습니다.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